1부는요, 부자아빠께 부동산 부자 되는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도움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부자아빠가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화 022077-6355번, 문자는 013-3366-8290번 통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자세하게 접수를 해주세요. 혹시 저희가 시간이 모자라서 방송 중에 상담 못 도와드려도 개별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책임지고 끝까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부터 해결해 볼게요. 화면으로 가보시죠. 뒷번호 5142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동작구 사당동에서 남성역과 까치산 공원 쪽에 위치한 제1아파트가 궁금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세계동의 10층 건물이고 용적률은 170%입니다. 1987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라 재건축을 노려볼까 하는데 괜찮은 투자처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접수해 주셨습니다. 일단 확실하게 목적을 밝혀 주셨습니다. 재건축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매수가 괜찮겠냐라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접수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실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표님, 재건축을 보고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까요? 이제 양면이 있는데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현재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남성역인데요. 조금 올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면은 여기가 남성역이 있죠. 남성역에서 불과 도보로 약 한 2, 3분 거리만 있는 바로 여기인데 이제 보내주셨다시피 여기는 용적률이 174%밖에 되지 않죠. 1987년에 이제 입주한 296세대 정도 되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6억대 초반 정도 합니다. 현재 매매가가 요건 단일 평형입니다. 6억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 3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나? 약 45% 정도 상승을 했다. 상승을 했으면은 사당동 전체의 주택 가격, 즉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 사당동 전체의 아파트 상승률이 평균 40%서부터 50%입니다. 자, 보통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죠. 여기 제1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철역에 가깝고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자, 296세대라고 했어요. 현재 정부의 정책은 재건축을 추진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가능한 한 좀 묶어두고 싶은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45% 상승해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당 부분 그런 메리트,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률, 보통 재건축이라는 호재가 있으면은 일반 아파트보다 더 뛰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파트들, 이런 레미안 아파트나 또 여기에 있는 두산 이뷰 같은 경우는 보통 34평대가 보통 이제 그 10억, 보통 11억대, 12억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12억대를. 이미 벌써 그렇게 보면 재건축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현재 용적률 174% 정도로 용적률이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뭐다? 가격에 대한 메리트. 즉 투자성은 있다 없다? 투자성은 있다. 투자성은 있다. 다만 기다릴 줄을 아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재건축은 어떻다?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걸리는 장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진이조차 이제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사당동에 아파트 하나 갖는다? 그러면 여기에 약 한 3억에서 3억 전후로 이제 투자가 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율 자체가 이제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 한 3, 4억 정도 투자를 해놓고 기다릴 줄 아는 이런 그
투자 자세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렇지 않고 좀 빨리 가야 되겠다. 요 근래에 들어와서 이제 법이 새롭게 정비된 것이 있는데, 그 법에 근거해서 내가 장기 투자보다는 내가 단기로 안타를 여러 번 치는 이런 투자를 선호하는 분 같으면은 요거 투자하지 마시고요. 다른 투자 대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격대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괜찮다라고 정의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작구 사당동의 제1아파트 매수 고민이신 시청자님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부자아빠의 의견으로는 투자 가치는 확실하게 있는 곳이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10년 이상, 최소한 10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을 분이면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현명하게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부자아빠 항상 재건축 전문가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역시나 재건축과 또 재개발 관련된 고민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문자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화면으로 가보시죠. 뒷번호 3511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남부터미널 도보 15분 거리에 세계동 세대수는 25세대인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되면서 몇 년 전에 아파트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 끝났고요. 작년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를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장단점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3자 전문가 입장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상담 접수해 주셨네요. 역시 재개발과 재건축 관련되는 거는 혼자 좀 고민하고 투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아빠께 시청자분처럼 여쭤보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부터미널역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아파트로 재건축이 되기에는 흐지부지 끝난 것 같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준비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투자 가치가 있겠습니까, 대표님? 있다 없다를 떠나서 먼저 이제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실제 그 다세대 주택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이제 현재 보내온 문자로 봐서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불과 이제 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다세대 주택이 여기 이제 아까 세계동이라고 그랬죠? 네. 세계동에 25세대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같으면은 매우 좋다. 한마디로 매우 좋다. 무조건 보유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개발을 어떤 방식으로? 2018년 1월 16일 날 뭐가 나왔냐? 빈집 및 이거 잘 알으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 정말 앞으로 요거에 근거해서 개발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핫하게 될 겁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네. 특례법. 이게 저도 쓰기가 너무 어렵죠. 2018년 요거는 공포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 시행은 1년 뒤가 되니까 2019년 1월 올 1월부터 실질적으로 이미 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뭔가? 중요한 것은 이게 뭔가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하냐면 원래는 4가지의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가지, 우리 전국적으로 약 한 140만 채 정도의 빈집이 있어서 상당 부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 빈집법에 근거한 개발의 유형들을 상당 부분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물론 빈집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서울의 빈집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개발 유형, 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3가지가 있죠.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재개발 방식도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재개발이 합쳐지고, 또 재건축 또한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재건축 방식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지금은 정비 유형이 3가지로 단순화됐죠. 그렇다면은 재개발 재건축은 내 귀에 굉장히 익숙한데, 제가 지금 자세히 쓰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자율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있고, 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정말 어렵죠. 가로주택
가로주택 정비가 있고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마치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의 정비사업 유형인데 이 가로주택 정비하면 어떤 분들은 가로등 고치는 사업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가로주택? 가로수 같은 거 이런 건 나무 정비하는 이런 사업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이거 간단히 제가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의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해 보면 자율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실제로 소유자들이 어떤 개발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거다.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뭐다? 재개발을 작은 규모로, 이제 너무 크잖아요. 재개발보다 더 큰 것이 뭐다? 재정비 촉진지구, 즉 우리가 말하는 뉴타운 사업이에요. 그것은 재개발을 여러 개 합쳐놓은 건데 재개발을 여러 개로 쪼개놓은 게 뭐다? 바로 이것이 가로주택 정비다. 이해하기 쉽죠? 바로 그겁니다. 자, 뭐다? 크게 뉴타운이나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다. 이것을 여러 개로 세분해서 개발하는 것이 뭐다? 재개발. 그 재개발을 다시 더 쪼개놓은 것이 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재개발 방식들이 상당히 길었어요. 사업들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또 부동산 시장이 좋았다 나쁘다 하잖아요. 이러면 나빠지면 전부 개발에 반대를 해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또 오랜 기간이 가니까 뭐다? 바로 개발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 기간을 굉장히 단축, 왜 작은 규모로 진행되니까. 그래서 이런 소규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다? 재건축을 또 한마디로 여러 개로 잘라놓은 거다. 그래서 작은 규모가 되는데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되느냐? 여기는 2주택 이상이면 됩니다. 2주택 이상이면 되고 여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물론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르죠. 단독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는 10세대 이상, 그다음에 다세대는 20세대 이상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주택 이상 여기는 뭐다? 자율주택은 거꾸로 여기에 미만이죠. 바로 단독이나 다가구는 10세대 미만, 다세대 같은 경우는 20세대 미만까지 할 수 있는 게 자율주택 정비사업이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0세대, 단독 다가구가 10세대 이상, 그다음에 다세대는 20세대 이상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요것 말고도 또 있죠. 예를 들면 도로 폭이 6m를 넘는다든가 일단의 가로로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다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은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요거는 단독 다가구는 10세대 이상 그리고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르죠. 다세대는 20세대 이상이다. 요럴 때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개발의 어떤 그 속도로 본다고 하면은 실제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상대적으로 빠르죠.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가능한 한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현재의 법에 근거해 본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더 좋다. 왜냐하면 소규모 재건축은요 어떻다?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익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좋은데 여기는 200세대 미만이라서 아까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신 바로 사당동인 제1아파트는 296세대라서 소규모 재건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좋은가? 왜 이게 좋은가를 우선 알으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으냐면 실질적으로 개발의 방식에 있어서 개발 절차가 중요하죠. 절차가 중요한데 처음에 기본 계획서부터 그다음에 구역 지정. 자,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그리고 조합 추진이 그다음에 조합 설립. 정말 조합 설립. 그리고 조합 설립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자, 관리 처분인가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주, 철거, 준공.
그런 다음에 입주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 청산적인 절차를 걷는데 여기는 이러한 절차를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이 걸리는 오래된 방식이 너무 걸렸어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뭐다? 이러한 것들 전부 다 합쳐서 바로 조합 설립으로 가버립니다. 바로 여기를 다 합쳐서 바로 조합 설립. 그리고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인가를 합쳐서 바로 두 단계 이후에는 바로 이주 철거예요. 이만큼 사업 자체가 원활히 됩니다. 원활히 되기 때문에 절차가 아주 단순화되니까 실제로 조합 설립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가려고 하면 거의 4, 5년이 가는데 이것이 바로 한 방에 가버리게 되고 하니까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이 뭐다? 3년에서 5년으로 아주 단순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추가되는 소모되는 비용들이 절약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면들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이제 올해 2019년에 실제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에 대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내 귀에 생소하다. 자, 내년부터는 지금 내가 재개발 재건축이 귀에 익숙하고 투자의 대상에 핫한 지역이듯이 마찬가지로 내년이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이 부분이 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 한 발 앞서가는 바로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께서는 부동산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남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이런 투자 전략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세미나장 매주 수요일 날 세미나를 하고요. 또 별도로 상담 전화를 요청하시면 또 상세하게 투자 지역 플러스 소규모 주택이 정비 사업이 뭐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부자 아빠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이고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청량리역 도보 3분 이내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분석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매매 금액 3억 1천에서 3억 4천만 원에 잡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금 소개해드립니다. 전세 시엔 1억 2천에서 1억 4천만 원, 월세 시엔 대출 1억 5천만 원 예상할 때 실투자금 1억 5천에서 1억 9천만 원에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북에서 가장 핫한 곳, 뭐니 해도 청량리 될 것 같고요. 현재도 4개 노선 지나가고 앞으로 더 많은 노선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고층 아파트도 들어서고 정말 개발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는 지역인데요. 대표님, 4개 노선이 지나가는 이곳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찾아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찾아볼까요? 이 지역은 아주 조금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이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오늘 이 추천드리는 매물은 정말로 따끈따끈하면서도 앞으로 크게 기대가 되는 미래같이 짱짱한 그런 입지의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지가 짱짱한 곳이다. 앞으로의 미래같이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야기 바로 들어볼게요. 입지는 어느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까요? 네, 입지와 이제 그 개발 호재를 살펴봐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높지 않으면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청량리역 핫한 지역인데 청량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여기에 그야말로 우리 청량리 588 남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지금 이미 롯데캐슬로 이제 1번 분양까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은 바로 이 지역이 뭐다? 여기가 바로 전농 9구역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재개발에 관심이 조금만 있으면 아시는 것이죠. 전농 9구역. 자, 그 다음에 어디다? 바로 이곳이죠. 여기가 전농 8구역입니다. 전농 8구역. 전농 8구역이고 현재 여기는 균촉지구가 있고 청량리역에서 불과 걸어서 약 한 5분 남짓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곳은 뭐다? 균촉지구라 해서 재정비 촉진지구죠. 청량리 균촉지구고 여기는 뭐다? 여기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우리가 뉴타운이라고 하죠. 자,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이만큼 전부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구역 지정 신청해 놓은 곳이죠. 바로 오늘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여기죠. 여기가 바로
전농 10구역이죠. 10구역. 자, 전농 10구역 요 안에 있는 신축 매물 정말 따끈따끈하고 미래같이 크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면서도 8구역, 9구역 사이에 있는 전농 10구역 안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더 물론 요 전농 10구역은 지금 뭐다 재개발이 해지가 된 곳이기 때문에 신축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살펴봤으니까요. 재정비 촉진 지구의 가장 핫한 지역, 바로 개발 호재를 살펴보게 되면은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용두 1구역서부터 이 청량리 균척지구의 균척지구는 서울의 8개 균척지구 중에 현재 가장 핫한 입지를 가지고 청량리 4구역 바로 이곳이 롯데캐슬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런 지역들이 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런 개발의 잠재력들이 상승하고 있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가치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청량리 4구역 일대 롯데캐슬 이미 성황리의 분양이 끝났고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어디 있다? 바로 여기 제가 추천드리는 여기 전농 10구역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균척지구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하면은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바로 붙어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동부청과시장 한양수잔이라고 이미 롯데캐슬 바로 전에 성황리에 분양이 마무리되어 있는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70층 높이의 4개 동으로 구성이 될 만큼 이런 것들이 앞으로 3, 4년이 지나게 되면 청량리 일대의 스카이라인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만큼 청량리 일대는 더욱 그런 기대 가치가 더 커지는데 그렇다면 단순히 그러한 개발에 대한 가치를 해서 이런 초고층 건물들로만 들어서는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욱 개발에 대한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교통 여건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 교통 여건, 자, GTX A, B, C 노선이 있다는 것은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A 노선, B 노선, C 노선. 자, B 노선이 청량리를 지나게 되고 C 노선이 청량리를 지나게 되고 서울 지역에서 GTX 3개 A, B, C 중에 2개 이상 경유하는 데는 서울역, 삼성역, 청량리역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지역에 누가 뭐라 그래도 많은 개발 이슈가 많다고 하지만은 이 GTX 2개 노선 지나는 것은 이만큼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더욱 클 수밖에는 없다. 자, 그런 가치를 더불어 동서 고속철도 바로 KTX가 현재도 이미 강릉까지 다니는데 이제 춘천을 통해서 속초까지 가는 동서 고속철도의 경전철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전철, 자, 이뿐만입니까? 이러한 철도망 이외에 2030 서울 플랜의 중심축에다가 4차 산업혁명이 떠오르는 바로 이곳 홍릉 지역의 클러스터 이미 출발이 됐습니다. 이만큼 높은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건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보시는 건물들 어떤 방식으로 찾으신 건가요? 네, 여기는요. 이러한 건물들은 현재 재개발 지역이 추진이 동의서를 받고 있는 이런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그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을 지금 좀 드릴까요? 네, 간단하게 네. 들어볼까요? 네. 자, 무엇보다도 재개발 추진이 지금 진행이 돼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자, 신축이다. 아마도 내년 한 3, 4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고 특히 철도망이 10개 노선이 밀집되는 것이 과연 서울역을 빼고 서울 지역이 어디 있을까요? 이만큼 앞으로의 그런 교통의 핵심축으로 떠오르고 대규모의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은 입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대표님, 시세는 어느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시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미래 가치를 놓고 본다면 지금 어떤 시세를 논하기 앞서서 현재의 기대 가치를 보게 되면은 3억
1천만 원에서 보통 3억 4천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전세 예상 금액은 1억 9천에서 2억 원, 월세 예상 금액은 이제 보증금 1천만 원, 2천만 원에서 보통 8, 90만 원 정도 받는데 실제로 이것을 보시게 되면은 미래 그런 그 기대 가치를 떠나서 현재 3억에서 3억 4천만 원인데 예상되는 실제 투자금은 1억 2천만 원 전세를 빼고 나면 그러면 실제 매매가는 지금 3억 1천만 원인데 비싼가? 아닙니다.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프리미엄만 해도 4억 5억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25평 아파트가 이미 거의 9억대 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저렴한 그런 기대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 가치가 더 크다라고 정의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안의 화제입니다. 부자 아빠의 무료 세미나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주제는 부동산 단타 투자 어디를 공략할까입니다. 매주 수요일이고요. 신논현역 인근 거평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기회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아쉽지만 양팔석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